사실은 계엄 선포 직전에 그 이틀 전에 모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통령한테 올라온 보고서는 대통령실이 탄핵안 가결 이후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최대한 다투고 최대한 버티겠다입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박근혜와 달리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고 재판 생중계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 논박 과정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가관입니다. 지금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창이가 직접 변론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변호인 관련해 또 큰 게 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요즘 좀 소외됐었었는데 내가 내일 명태균 씨 만나러 갑니다. 왜? 접견.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견을 하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신청서를 냈고 그 사람이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담당하시는 검사님이니까 사건별로 한 사람 다르지만 한 분한테는 내가 내일 갔는데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나를 허탕치게 만들 거냐 이제 물어봤지.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검사님 한 분만 그 사람을 소환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가서 만나는 건 별로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예정은 한 1시간 정도? 그러면 제가 뭘 물어볼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미션을 가지고 갈까? 네, 송영길 대표의 추천으로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명태균의 변호사가 될 것 같고 조만간 황금폰이 열릴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두창이가 왜 12월 3일 계엄을 때렸는지, 그리고 지금 노리는 수는 무엇인지 정치권에 도는 충격적 썰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한동훈 축출 프로젝트가 이제 계엄 프로그램의 일환이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연장전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사실은 계엄 선포 직전에 그 이틀 전에 모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통령한테 올라온 보고서는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의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예요. 이 정보 보고가 올라가가지고 용산에서 한동훈한테 면담을 요청했어요. 네. 근데 아마 계엄 선포되기 정확치는 않은데 이틀 전인가 그 무렵에 네. 한동훈이 씹어버립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은 취재가 잘 돼요. 그래서 이 군과 용산을 연결하는 정보통들이 준 정보예요. 상당히 순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난주에 받았는데 거의 틀리지 않더라고 디테일이. 전에 명태균 황금폰 깐다는 협박하고 예. 그게 황금폰이 왜 심각한가는 윤석열이 너무 잘 알아. 우린 몰라도.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을 마지막으로 회유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라. 그런데 씹어버린 거예요. 이게 폭발했대요. 여기에서 폭발해가지고 위기감이 이제 폭발한 거. 바로 그때 내려간 게 계엄검토 지시인데 난 용산에 이 잔당 세력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게 이게 계엄 처음엔 망설이다가 가만히 있자. 이게 내란죄지. 예. 예,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때 걸릴 수 있는 대목이 뭐야? 그러니까 첫째, 대통령이 직접 병력 출동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이게 핵심이다. 안전을 유지하려고 했다. 질서 유지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쭉쭉 기준선을 짜놨는데 어디서 무너졌냐면은 12월 3일 날 계엄군이 예상보다 늦게 출동을 하니까 이때 윤석열이가 치명적 실수를 해. 뭐요? 사령관한테 전화. 그래가지고 병력 어디까지 가고 있냐 이 전화가 첫 번째 간 건데. 그것도 사실상 지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까지는 오늘까지 마사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본 거다. 내가 출동하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우기려는 거고. 네. 두 번째가 문제인데 두 번째 전화가 뭐냐면은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전화 한 적 없다로 지금. 그다음에 세 번째 전화가 갔는데 이게 국방에서는 안 가졌는데 곽중근이 안 받아버렸어. 그 얘기 하더니 그 전화가 급박한 상황에서 안 받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령관도 미친 거야 이게. 미치는 거야. 그런데 이 전화는 윤석열의 치명적 실수야. 자기가 너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지. 이거는 철저하게 다 사전에 그리고 안 하기로 돼 있었던 경찰 이러니까 그게 까지니까 이게 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고 그다음에 홍장원의 배신이에요. 국정원 1차장. 거기에 배신인데 이 부분도 역시 부인할 거예요. 내가 전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냥 정치를 걱정한 거였다.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위험에 빠져
빠질 거니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도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출동했다고 돼 있거든, 계엄군이. 네. 그러니까 저기 계엄군이 아니라 질서 유지군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거는 그 정치인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한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짠 거야, 이걸.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를 잘 보셔야 돼요. 김건희 전화 받은 유튜버가 있어요. 아나? 공개해도 되나? 아니 뭐 알 사람들은 다 아는데. 네. 그랬는데 계엄 이제 해제되고 나서 이제 정치 평론가들한테 떠벌렸어요. 그랬는데 김건희 전화 받았다. 예. 그랬는데 한동훈 왜 계엄 해제 그 표결에 참여했냐? 이걸 규탄하더라는 거고. 서정욱 변호사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 얘기가 있고 또 뭐 여러 군데 전화했대요, 사실은. 여러 군데 전화하고 김건희의 실력이라면은 예. 자기의 어떤 법적 카르텔을 동원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쪽으로 플러그를 꽂는. 압박할 가능성이 예, 있죠. 지금 이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핵을 면할 수 있는 경로 찾기. 네. 예, 요게 시작됐고 그 논리는 대통령이 여기 저 국회 상황 설명한 거 있잖아요. 네. 요거예요, 요거. 네, 공감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저 극우 정당을 쓸어버려야 하고 윤석열과 그를 비유한 검찰도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윤석열의 직무 정지를 일주일이나 뒤로 밀리게 한 한동훈도 뚜껑을 벗겨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세 가지를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동훈의 모든 판단 근거는 본인의 이해관계이구나 라는 점, 기본적인 정치적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구나 라는 점 등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론이 당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다면 윤석열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불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검사들의 특징입니다. 괴리입니다. 다른 세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던 탓에 일반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전망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더욱이 겸손하지 않기에 잘못된 판단을 계속 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괴이자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수많은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서버를 통째로 압수하려 했습니다. 그건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장난질을 진짜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도 잘 알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직입니다. 여당의 2, 3월 퇴진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탄핵 소추 뒤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탄핵 심판 그 사이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히 추락하고 외교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법관들에 대한 신뢰를 1도 안 하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만행도 면죄부를 줄까 걱정됩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국군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